공급하는 1차, 2차, 3차 벤더들도 이제 같이 따라 나가지 않으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1차 벤더들은 거의 다 같이 나갔어요, 베트남으로. 그러다 보니 그 2차, 3차 벤더들은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중소기업들이 일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까 2한 300개가 이렇게 우리 이제 산업단지 있다지만 전체가 합치면 한 3,100개 정도 되거든요, 구미에. 근데 그 중에 사실은 그 상시 근로자 50인 이하가 거의 한 2,600개 정도 되고, 아까 우리 김사홍 센터장님 얘기하셨듯이 뭔가 특별하게 이렇게 자기가 해오는 그런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독자적으로 R&D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가진 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제가 전번에 한번 통계 나온 걸 보니까 그 중에 한 500개 정도는 그나마 이제 R&D 조직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어떤 뭔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온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일감이 없어지고 새롭게 어떻게 그 변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창업을 하면서 그런 거를 같이 고민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지금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미래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사업들을 해보겠다고 창업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 하드웨어는 뭔가 물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창업 스타트업들을 저는 이제 구미로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는 아주 그 전문화된 기술들이 있습니다. 비록 일감은 없지만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잘 이렇게 연결해주면 새로운 사업의 어떤 그 신산업으로 이렇게 변화해 갈 수 있는 그런 모티베이션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이제 하드웨어 스타트업과 우리 중소기업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가 계속 해오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뭔가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가 우리 중소기업들과 같이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면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우리의 지역의 어떤 산업 생태계도 바뀔 것이고 우리 중소기업들도 일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긴다. 그거가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자금이나 인력이나 그 다음에 그 기술이나 이런 스스로 독자적으로 그러한 그 리소스를 갖다가 투입해가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밖에서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 그거는 저는 스타트업 같이 협업하는 모델을 만들고 우리가 그 모델 뭔가 매칭된 그런 그 협업 모델에는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5년 10년 뒤에 지금부터 씨를 뿌리면 새싹이 돋고 5년 10년 뒤에는 이제 우리 구미도 기업들이 이렇게 생태가 바뀌고 또 좋은 그런 또 산업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좀 더 활성화하고 우리 구미시도 정책적인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기업에 의존했던 이제 그런 과거에서 탈피해서 이제 독자 기술을 갖춘 그 중소기업이나 신 그런 업종으로 우리 스타트업들이 육성을 지금 뭐 많이 어렵지만 지금 씨를 뿌리면 그 결실이 곧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미래를 전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허영석 구미정책연구소장님, 우리 이제 그 구미시의 경제정책에 대한 큰 그림을 많이 그려주셨습니다. 작년에 구미미래 산업발전 전략도 구상하시고 최근에 대형 프로젝트도 많이 수행하셨는데
구미의 위기를 어떻게 진단하시고 앞으로 우리 구미산단 회생과 발전을 위해서 어디에 주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허영석입니다. 토크쇼니까 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뭐 원인은 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냥 간단하죠. 경제지표의 생산률, 가동률, 수출의 모든 것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치고는 같이 가게 되어 있고, 왜 힘드냐? 내 물건 사주는 데가 없고 내 물건을 팔아주는 데가 없어서 힘든 거예요. 과거는 어떻게 했냐? 아까 말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기업이 사준 거예요. 대기업이 이런 부품 만들어가지고 너가 납품하면 사주겠다 해요. 그럼 대기업이 이제 생산 기지를 떠났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중소기업은 떠났는데 왜 내 물건을 안 사주겠습니까? 가격 경쟁력이거든요. 아니, 내가 싸고 좋은 거 만들고 싸고 맛있는 거 하면 사줍니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안 되냐부터 한번 출발을 해봐야 됩니다. 국가적으로 뭐 계속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경제성장률 2% 대해서 지방의 국가 산단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경제 위기 지금 6개 지역인데 대부분이 조선이에요. 그러면은 울산도 있고 그리고 통영부터 해가지고 저 영암까지. 그건 왜 힘드냐? 조선업은 그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은 그대로 다 있어요. 단지 글로벌 시장에서의 물량 수주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량 수주를 많이 받으면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데, 구미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종속 구조로 있으면서 대기업에 사주든 내 부품을 사주든 대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것부터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얘기 많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크게는 이제 한 3가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연 구미가 과거에 10만 명 근로자가 있을 때처럼 단순 제조, 제품하는 조립을 하고 있는 근로자를 양성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중국이나 베트남의 가격 경쟁력이 될 것이냐? 그 고민이 하나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뭐 여러 기업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합니다만, 현재 구미의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품 제조 설비가 첨단 전기차라든지 미래형 스마트 기기의 부품을 만들 수 있냐? 그러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크게 2가지인데, 하나는 기존 기업들을 어떻게 육성하고 발전시킬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은 생각이 뭐냐면 기존 기업에 있는 완제품을 만들어야 돼요. 그 완제품의 부품을 과거처럼 계속 납품하실 수 있도록 첫 번째는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걸 만들면서 다음에는 미래에 우리가 뭘 먹고 살 것이냐 해서 같이 가야 돼요. 그럼 미래를 어떤 먹거리를 갈 거냐 할 때는 기존의 기업 플러스 외부에서 데리고 가야 돼요. 아까 김지환 센터장님 말씀하신 창업도 좋고요. 첨단 기업들도 좋고 외국 기업도 괜찮고. 그러면 그 사람들 그냥 올 것이냐? 뭔가 메리트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좀 필요하다 보고, 앞으로는 구미의 미래는 어차피 제조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고부가가치형 제조 산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미시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많은 정책과 많은 뭐 국회의원들 비롯해서 많은 그 국내의 유관기관들하고 이제 많은 회의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경제가 안 좋다고 계속 안 좋다고 떠들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좋아질 방법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이냐, 그럼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선택기를 조성할 것이다. 그럼 어떤 방법을 할 것이냐, 무슨 통과할 것이냐, 누가 할 것이냐, 그에 대한 고민들이 앞으로 더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의 구미 중소기업 중에서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이냐, 이거 만들어서 팔리겠어? 그럼 어떤 연구인력을 데리고 올 것이냐, 가격 경쟁력이 등등의 요소가 있어요. 그 요소들이 결국 뭐냐면은 과거에 대기업이 대신 해주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구미시하고 중소기업 산업선택기를 조성하면서 현재 중소기업이 가장 애로사항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결국 뭐 기존의 제조, 단순 제조로서는 경쟁력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게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요지의 말씀이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병구 전 게리의 전자의료기술 연구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의 또 새로운 먹거리로 IT 의료화를 우리가 정하고 센터도 설립돼서 R&D도 했고 실용화 센터도 이제 조성이 되는데 구미 IT 의료 산업 전망과 비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송병문입니다. 저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이제 저희 본부에서 전자의료 기반 구축 사업으로 이제 구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목단동 그 운동장에 또 10층짜리 글로벌 첨단 의료기기 기술 타워를 지어서 입주될 예정입니다. 우리 호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저는 또 다른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의료기 상을 말씀드리기 전에 왜 삼성과 LG 이런 대기업이 구미를 떠나가는가, 왜 한국을 떠나가는가, 그게 문제점의 출발입니다. 지난 한 50년 동안 우리 구미의 그 전자산업이 엄청난 기술 개발과 여러 가지 제조 산업을 발전시켜서 이렇게까지 구미를 지켜줘 왔는데, 본질은 뭐냐면 구미에 있는 그 제조 기업들이 삼성과 LG 같은 대기업을 떠나도록 방치한 것이죠. 왜? 왜냐면 대기업은 비즈니스는 그 집단이거든요. 집단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가격 대비가 너무 높은 거죠. 가성비. 기술의 질은 딱 정해졌는데 가격이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가성비 면에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을 몰아낸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걸 시각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가성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기술 개발밖에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독일이나 이런 어떤 제조하는 그 도시들도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가성비를 높이는 거죠. 제품에 대한 질은 정해졌는데 어떻게 하면 가격을 낮춰서 가성비를 높일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정책을 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시민들이 함께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대기업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구미에 있는 제조기업들의 문제가 가지고 있는 거죠. 생태계. 그리고 구미시나 이런 데는 그런 기업들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주고 그 기업 중심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만들어주고 전문가를 취해서 계속 해줬을 때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구미에 있는 기업들이 그 기업들을 쫓아나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제 실무로 들어와서 이제 구미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구미시라든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여러 기관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성공할 수 있을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관주도로 정부주도로 하면 거의 국가 돈을 사용하는 것이지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구미가 기업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구미 기업들이 갖는 문제점, 기술과 아까 우리 김천원 말씀했던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기업들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그걸 컨sortium을 가지고 사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국가 정책을 통해서 과제를 받아오는, 저도 지금 창원하고 성남하고 지원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국가에서 AI 연구소 만든다면 창원시 같은 경우 4군데를 만들고 있고요. 다 성남은 또 스마트 산단하고 있고요. 그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결국 국가 돈을 거기에 쏟아붓고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없는 또 유지 관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는 현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진단하는 것은 우리가 다 어렵다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구미의 르네상스 같이 다시 부흥운동을 시민운동을 해서라도 우리의 문제점 서로가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플랜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지원해 줄 것인지를 같이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사업의 주체가 없습니다. 다 힘들어요. 구미시에서 도와주기로 기술에서 지원해 주기로 하고 그러나 스스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전자의료기 산업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들이 기반구축 사업을 1213억을 해서 이 건물 옆에 있는 건물 그 다음에 G타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사업이 종료가 돼서 한 70여 개의 기업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키울까 고민해 보면은 결론적으로 본다면 우리 스스로가 키울 수가 없다는 걸 압니다. 전자의료 산업이라는 것은 병원이라든가 의료기기, 저는 지금 꿈이 있다면 그 부분이 엄청나게 커져요. 그음이 공과대학이 아니고 그부 대학교 돼가지고 의과대학, 농과대학, 바이오대학 전부 다 해서 하나의 정지 요건을 받은 복과대학까지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 50만 되는 도시 내에
종합대학이 구축이 돼야만이 새로운 산업을 하는데 이게 지금 공과대학 산업도시로만 성장하다 보니까 상당히 제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의료 분야도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또 병원을 유치하거나 의과대학이 없이 우리 이 산업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글로벌 병원들, 의과대학들을 같이 협업할 수 있어서 이제 지원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책적으로 그걸 지속 가능하도록 할 수 있도록 이제 산업 생태계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내년 초부터는 첨단 의료기기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그걸 통해서 비즈니스할 수 있고, 특별히 저희 여기 이 IT 의료나 기술센터 그리고 이제 GT타워에 입주된 기업들이 한 70여 개 가까이 될 텐데 그 기업들한테 비즈니스하고 돈 벌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제 임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구미, 제가 와서 구미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결국은 기술도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결국은 우리 구미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사람을 리크루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 우리 기술을 우리 구미에 보고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들만 확보가 된다면 언제든지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꿈을 꾸는 게 뭐냐면 구미같이 황금 시장이 없습니다. 어떤 데라도 만들어줄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는데 그 아이템을 그림을 그려주고 수요처를 발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아마 우리가 도어를 열고 사람은 글로벌 리더들이라든가 같이 파트너십 할 수 있는 분들을 서로가 만날 수 연계만 된다면 옛날같이 크게 성장하지 않지만 그 저감되고 하강되는 것을 그래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민한다는과 공명제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한 원인 진단을 해주시고 결국 앞으로 심도 있는 우리가 고민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또 지원 체계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특히 또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구미가 또 생산 기지로 많이 쓰는 곤란하죠. R&D와 비즈니스도 같이 어울리는 그런 좀 진정한 기업 도시가 되야 된다는 그런 요지의 말씀이셨습니다. 다음부터 김다로 부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가 이제 구미역 일자리를 이렇게 유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또 시민들이 이제 유치는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고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또 구미역 일자리 LG화학이 선정이 되는데 얼마나 더 구미에 기여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 뒤에 이제 김영환 국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뭐 국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답변을 하시면 좋겠지만은 제가 또 시에 알아보고 또 나름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했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이제 제가 그 구미 지역 경제 현황에 대해서 이제 그 자장님께서 했는데 이제 그렇다고 이제 좋지 않은 대답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구미역 일자리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정신어죠. 그래서 7월 25일에 이제 모의를 체결하고 이래 하는데 주위에 사람들이 그야말로 그 이후에 액션이 없으니까 의아해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미시의 그 일자리 경제과 일자리 경제 TF 팀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가지고 사업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난 10월 2일 같은 경우는 국회 그 산업통상위원회에 대해 가지고 이 소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관련 분야인데 이제 요는 뭔가 하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국가균형발전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산자위에 통과가 되었고 지금 법사위원회하고 국회 본회의 그 통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정을 해서 여의치 않으니까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을 여야 간에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일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일자리 그 구역 일자리가 이제 상생의 일자리가 첫사볼등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제반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이 이제 일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하반기 정도 되면
2020년 상반기까지 절반 절차와 과정을 다 거친 후에 내년 하반기에는 아마 공장을 착공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21년 말이나 2022년 초에는 생산품이 생산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우려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잘 진행되고 있고 또 품시에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청스럽게 이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적으로나 이래가 좀 많이 좀 성원을 보내주시면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운명일자리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미래 산업이 2차 전지 사업, 배터리 사업인데 그 연관해가지고 아마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허 박사님께, 변영수 박사님께 말씀. 어제 우리 4차 산업혁명위원회 또 추진 단장도 맡으시면서 그때 스마트 산단에 대해서 요약해서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또 시민들이 대형 프로젝트이긴 한데 스마트 산단이 어떤 사업을 하고 우리 또 구미 지금 산단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이거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예, 작년에 저희들 정책을 수립할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저희들도 뭐 건의를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게 구미의 일자리하고 스마트 산단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금액도 투자 금액도 금액 이련이와 구미의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미 일자리를 진행하면서 스마트 산단도 이제 구미시에서 경상북도 하고 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산단의 이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금년에 이제 국가산단 50주년을 맞이했는데 노화된 산단을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형 산단으로 이렇게 탈바꿈시키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앞에 2개 지정하고 금년에 2곳이 추가 지정이 됐는데 안산 바로 시야하고 자문이 먼저 지정되고 금년에 이제 구미하고 인천 남동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가격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스마트 팩토리가 됐든 AI 기술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각 제품 부품에 관련되는 생산력을 높여야 됩니다. 그에 관련된 스마트 제조 혁신에 약 한 2,800억 정도 투입이 될 예정이고 그리고 창업이나 청년들에 대한 친환경 행복 산단에 지금 한 1,050억 정도 그리고 미래 우리 먹거리 산업에 관련되는 산단에 약 620여 원 정도가 투입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4개가 지정됐다면 그 4개 지정된 스마트 산단 간의 또 경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구미의 새로운 50년을 위한 초석이 되는 산단으로 꾸며야 되고 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이 이제 과거처럼 단순 제조해서 이렇게 하는 산업단지보다는 자기 일자리 터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친화형 산단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스마트 산단 추진단을 지금 꾸리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앞서 김다른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미형 일자리 스마트 산단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중에서 금년 1년이 가장 많은 투자와 사업을 유치한 해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5G 홀로그램도 예산을 다 통과를 했고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엮어서 우리 기업들하고 같이 성장하는 밑거름을 만들 것이냐가 이제 앞으로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세 개의 분야군요. 이게 제조혁신 파트하고 정주여건, 미래신산업 육성하는 그런 쪽이고 아마 이 스마트 산단이 구미시를 앞으로 50년을 녹여서 하려 새로운 변혁의 어떤 계기가 된다는 요즘 말씀이셨습니다. 김시장 센터장님 다시 여쭙겠습니다. 과거의 대기업의 추격형 성장 시대는 끝이 났다고 합니다. 사실 지방의 대기업이 더 이상 오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 결국은 혁신형 중소기업들을 키우고 벤처 사업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많은 정책들이 이제 수진이 되고 수립이 돼 있는데 기대한 만큼 성과가
모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제 그 일을 계속 전문적으로 하셨는데 하시면서 또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어떤 이런 거 좀 바뀌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또 그런 고민의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죠. 그 아까 스마트 상단 얘기하셨는데 사실 우리 구미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제 상당히 뭔가 기대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스마트 상단에 엄청난 자금을 우리가 이제 이 사업으로 가져와서 투입을 할 텐데 우리 중소기업들이 과연 그걸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나에게는 어떤 게 도움이 될 것인가 굉장히 아마 기대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은 또 거꾸로 말이죠. 많은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실제 우리 중소기업들이 경영을 하고 또 제조 경쟁력을 올리고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뭔가 사업을 많이 좀 기획을 해야 된다. 뭐 인프라 만들고 자꾸 뭐 건물 짓고 이런 거는 이제 정말 나중에 기회가 없어진다 하는 그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거에 연계돼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R&D 그 정부 지원금이 말이죠. 우리 GDP 대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사실은 오랫동안 엄청난 R&D 자금을 투입했지만 사실 또 이렇게 보면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과가 없었다. 그래서 R&D 자금 지급해가지고 과제 성공률이 90%가 넘어요. 전부 다. 근데 사업효율은 20%가 돼요. 그러니까 R&D 과제는 성공했는데 사업으로 된 게 없는 거예요. 그거가 계속 반복되어 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과제, R&D 과제든 사업 과제든 실제 분명한 목표치와 그 목표 중심의 정책 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거에 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한데 사실은 우리 정부 저도 기업에 있다가 여기 와서 이걸 해보니까 이 컨셉이 안 맞아요. 첫 번째 여기는 집행이 우선돼야 돼. 효율이라든지 에피션시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행 위주의 정책 자금 지원 이런 거가 계속 해오다 보니까 실제 투입한 만큼 성과가 안 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부장 지금 또 갑자기 일본하고의 저것 때문에 요즘 난립니다. 소재 부품 장비 지원해 주겠다고 지금 그 돈을 또 예산을 엄청 만들어 가지고 그 적정한 기업 찾겠다고 혈안이 돼 있는데 이거 소재 부품은 20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벌써 이거 키워야 된다고 얘기해 왔거든요. 일관된 정책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자금 집행, 자금 지원은 해주는데 그 다음은 그게 사업으로 연결되고 뭔가 기업이 성장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됐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목표 중심의 정책 지원, 사후 관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소기업 사업화 기술에 있어가지고 지원하는 어떤 저는 독일의 그 프라운호프 연구소 모델이 정말 우리나라에 꼭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나라 그동안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해 오다가 이제 중소기업이 뭐 중요하다 그러는데 독일이 바로 그런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 모델이잖아요. 거기서 하고 있는 프라운호프 연구소 전국에 독일 전역에 66개 정도의 연구소가 있는데 그 모델은 거기는 리서치가 아니고 실제로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주는 데거든요. 그러면서 정부가 그런 중소기업 지원 성과에 따라서 정부가 정책 자금을 비례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를 좀 잘 모델을 개발해가지고 지원돼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정부의 그 정책 입안을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일관성 제가 보면요 항상 대통령 임기 단위로 목표를 정하더라고. 지금 정부는 2022년까지 뭐 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옛날 박정희 시절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4차 5개년 계획 20년에 뭔가 계획을 가지고 부단히 해야만 이게 될까 말까 하는데
중국은 50년 계획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5년 계획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예산 집행의 효과로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업도 지금 양적으로는 쏟아붓지만은 그러한 사후 관리는 지금 굉장히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나요?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목표지향적인 어떤 중소기업 정책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투자 대비 좀 성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우리 프랑크 연구소의 그 지원 체계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들 살아가면 결국 사람인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지금 뭐 실제는 잘 되고 있다고 하지만은 또 현장에서는 또 그렇게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가장 그 대학과 기업 입장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던 김사웅 비즈니스 닥터 센터장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사람이 왜 안 되고 잘 안 되고 있고 성과가 좋지 못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혹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미 앞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자리가 어차피 우리 지경원 창립 세미나이기 때문에 우리 이사님께 한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김용학 국장님이 가신 것 같은데 우리 지경원에서 우리 구미에 있는 기업들이 만들 만한 아이템을 좀 발굴하는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그동안 대기업이 뭘 만들어라, 만들면 팔아줄게 이렇게 했는데 뭘 만들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는 우리 지경이 좀 해주시고 그 지자체에서는 그 사주는 역할을 좀 하면 좋겠어요. 시하고 도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만든 상품을 먼저 사주는 이야기예요. 그것만 되면은 그것은 무한정 사주는 게 아니고 처음 나오는 제품만 3년 해서 원 사이클만 돌면 경험을 하고 이게 이제 체험이 쌓이기 때문에 여기는 중소기업도 뭔가 만들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고 자꾸 경험이 축적돼서 실력이 쌓인다는 거죠. 지금은 해본 적도 없으니까 만들도 없지도 안 나고 만들도 팔지도 못하고 지금 이게 악순환이 되고 있으니까는 그 점을 좀 풀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경원에서 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좀 제안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게 만들어지면 지자체는 어떻게 하면 이걸 좀 활용하고 사업화해가지고 이렇게 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서인숙 회장님께 또 다시 여쭙겠습니다. 대학이 지금 산학협력을 나름대로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바로 대학의 중소기업 지원과 협력관계 역할에 대해서 혹시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할 만한 점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